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미국 언론은 북한의 한수위 작전이라고 전합니다. 미국으로서는 김정일 시절에 이미 북한 특사로부터 주한미군은 철군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양보하는 듯 보임으로써 미국이 회담을 틀면 미국만 나쁜 나라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심해지는 사이 터키 중앙은행까지 침투하는 등 북한의 해킹 기술이 놀랄 수준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LA를 포함한 미 전국의 수천 개 학교 학생들이 오늘 총기 규제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워크아웃을 지원하거나 벌을 주는 등 학교의 반응은 지역과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구원 투수가 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고된 전 연방수사국장이 작성한 대통령과의 미팅 내용 메모가 의회에 의해 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엿새 동안 미국의 리턴 콜을 기다리게 한 일에 분노했고,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러시아 매춘부들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말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대변인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말을 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 부자를 발표하는 잡지 포브스 기자에게 다른 사람이라고 속이고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산을 거짓으로 크게 부풀린 오디오 테이프가 공개됐습니다. 토요일에 있을 바브라 부시 여사 장례식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만 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별장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은 미국 뉴스와 한국 뉴스 탑 뉴스가 거의 일치하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할 라인을 테스트하진 않았고, 먼저 그렇게 쉽게 나올 순 없죠. 관계자들이 테스트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어제 밤이었던데요. 11시 41분부터 4분 동안 잘 들립니다. 여기 청와대입니다. 옆집에서 통화하는 것 같았다. 이런 내용들 미국에서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미 이 내용도 미국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8개인가요?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요. 이제 미국의 그 PBS 방송의 주디 우드로프 앵커도 제일 먼저 그 뉴스를 시작하고 그 내용부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군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Korea's leader Kim Jong-un may be willing to drop a key condition for giving up his nuclear program.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said today that the North wants all nuclear weapons out of Korea, but is no longer insisting that U.S. troops withdraw first. In Geneva, though, the U.S. 네, 그런데 이제 주디 우드로프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 문제 굉장히 오래된 그 저널리스트이긴 합니다만은요. 오래 일을 한 CNN부터 지금 PBS에 있지만 이 남북 관계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제네바에서 비핵화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미국 대사가 로버트 우드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Robert Wood said the North must turn words into actions. It takes two to tango, and the North has to be willing to take steps that the North itself has said in the past it was willing to take. So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과거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만 갖고는 또 탱고를 출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특히 이제 미국 언론 가운데서는 오래전부터 남북한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팔로우한 기자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도쿄발로 많은 분석가들이 문재인 대통령 버전을 좀 회의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MIT의 핵
비핵화에 관해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지 된다.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반끗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중재 역할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회담을 깨지 않고 참석하고 좋은 결과까지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았던 이런 한반도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 전에 한국이 먼저 북한이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때 초대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일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그 회담이 성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팔로우업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가장 그 핵심을 좀 찔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하는데 북한이 아주 중요한 요건이었던 주한미군 철군 이 조건도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북한이 한 것이죠.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그게 무슨 양보냐 하고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워싱턴의 테이블에는 주한미군 철군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지도 않았고, 물론 이렇게 말하고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놓여져 있지도 않았고, 미국의 입장은 초지일관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지만 평화조약에 사인을 한다는 것이죠. 핵을 먼저 포기한 뒤에 당연히 그 사인을 하고, 그 핵 포기하는 과정을 어떻게 다 점검할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달라진 것 같지만 그 옷 모양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단추도 여기 붙었던 게 여기 올라오고 뭐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만 기본적인 천은 커튼이다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게 지금 그 남북 북미 사이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굉장히 익사이링해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재라는 것을 계속하고 변화가 없는 거죠. 여차하면 회담장에서 정중하게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그 회담이 있기 전과 똑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번에는 더 나쁜 곳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북한이 아주 그 솜씨 좋은 작전을 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미국이 여러 가지를 거부하면 미국만 나쁜 나라다, 이런 것을 해서 미국이 정말 어떻게 뒤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 다만 이제 적대 관계를 끝내고 안보만 보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 2006년도의 정부 성명에서는 워싱턴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원하면 주한미군 철군을 발표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990년 이후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 번 2016년 김정은이 2011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 한 번 그 정부 성명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1990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다만 워싱턴이 평화조약을 해주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여주면, 그게 이제 그 김정일 그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 비밀리에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1992년도에 미국이 이미 주한미군은 뭐 주둔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났었던 때가 2000년이죠. 2000년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을 김정일이 좋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동북아시아 안정에 좋다고.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고 난 뒤에도 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
적국으로서가 아니라 북한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처럼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 미군이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김정일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임동원 씨가 함께 회담에 참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정은의 의도를 잘 모르고 굉장히 그 의심하면서 봐야지 된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그 북한 정권 또 북한 주민에게 미국이 정말로 그 침략을 하려고 한다면서 굉장히 이런 것을 세뇌시켜서 북한이 그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이것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요. 주한미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그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없습니다. 아직도 트위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이슈를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주한미군이 주둔을 한다 하더라도 숫자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완전 철군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게요. 그 중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북한은 미국에 한국의 그 장거리 폭격기 배치도 중단하고 잠수함 배치 중단, 핵 타격 능력은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보수에서 볼 때는 북한이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이제 그 비핵화라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파기하는 것 이것을 비핵화로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조건이 한국에서 싹 빠져나가 버린다면은 중국이 너무 좋아할 것이고 뭐 그야말로 그때는 미국은 그 한반도는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중국에 넘겨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한미군 주둔도 괜찮다는 게 김정일의 생각이었다는 거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좋아 보이는데 비핵화라는 큰 틀이요. 결국은 그 디테일은 항상 그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회담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좋게 때로는 더 불안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8개월 사이에 북한이 너무나 이제 그 해킹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핵무기가 김정은 들어와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썼던 것보다 막 속도가 몇 배나 붙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미국을 타격을 할 수 있게 됐었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말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고 또 조여서 이렇게 회담장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조이기 때문에 돈을 찾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해킹 능력이 지난 18개월 동안 너무너무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평양이 뭐 원래 코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했지만 타겟에 아주 뭐 의도적으로 대담하게 접근을 해서요. 이 뭐 중앙은행 같은 데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터키 은행도 북한이 침투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에 그 겨울 올림픽 컴퓨터 시스템도 북한이다 했다가 나중에 러시아다 했는데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도 그 해킹 시스템에 가담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북한도 조여드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빼갈 수도 있고 본래 우리 아니면 어차피 제재하면 이런 식으로 우린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그 북한이 지렛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물론 뭐 인준을 받지 않아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어제 민주당에서 한 명의 의원이 그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상원 인준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에서 국무장관의 경우는 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준다거나 하는데 그런 것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 마이크 폼페오는 이제 상원 인준
공주는 받을 것 같다는 얘기 있고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국제 이슈에 있어서는 뭐 특정한 뭐 어떤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공평한 편입니다. 이런 사설을 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한국 리더의 큰 비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김정은의 진짜 의도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메인 드라이버라고 주요 지금 운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회담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다 좋다고 믿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포지션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뭐 남북 이산 가족, 뭐 경제 협력 여러 가지가 미국과는 달리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역시 신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불신하다가 협박하고 무기 개발을 하고 때로는 작은 충돌도 있었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작은 충돌이라고 했지만 뭐 사람이 숨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비행기에서나 어디서나 그래서 큰 충돌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에서 정말로 이 평화회담이 제대로 된다면 또 제대로 되려면 그 같은 불신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이드에서 한국, 북한, 뭐 미국, 중국 당연히 포함되고요. 상식적인 평화 비전을 가지고 갈 때 그때가 돼야지 결국은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해주고 당신의 공입니다 하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해외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노벨 평화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이 같은 회담들에 있어서 최고의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드라이버라는 표현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 대통령 단독 이것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평화가 더 중요하니까 한반도의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또 미국이 해줘야지만 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해외 전문가나 언론이 더 많다 하는 게 미국에서 보여지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국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육성이 탑 뉴스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할 때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굉장히 열렬하게 후원을 했었어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하는가 했는데 반대도 많고 해서 결국은 못했고 본인은 국무장관도 원했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했는데 어제 공식적인 발표는 아마 다음 주에 할 예정인가 봅니다. 워낙에 북한이나 시리아 이슈 때문에 대통령이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변호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나갔고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조언 같은 것을 듣지 않는다 해서 존 다우드 변호사는 나갔고 지금 이제 타이컵 변호사와 다른 또 변호사가 있는데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정치를 하기 전에 변호사였었어요. 처음에 한 20년은 변호사 검사로 활동을 했죠. 68년도에 뉴욕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뉴욕의 남부 검사를 했고 그리고 정치는 이제 1980년대 말부터 하게 된 겁니다. 나이가 많죠. 지금 73세예요. 줄리아니 시장이.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데 아마 내가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변호사로서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인가? 오히려 영향력 많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평소에 여러 가지 성향이나 그런 것으로 보면 생각을 했는데 지금 CNN 방송 등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 급한 불 끄는 사람이요. 뭐 밴드 에이드 정도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제한적이라고 했는가 보죠. 자세한 내용은 뭐 이제 겨우 어제 그 결정이 된 것이니까 자세히 모르겠고요. 이 일이 빨리 끝나야지 미국에도 좋다. 러시아 스캔들 본인이 그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루돌프 줄리아니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더 강성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줄리아니가 강성인 부분이 있고 제프 세션스가 강성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프 세션스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고 루돌프 줄리아니는 뉴욕에서 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프 세션스를 따라갈 수가 없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러시아 문제가 항상 그 빅 이슈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26시간 앞두고 결국은 뭐 대통령이 해고를 한 거죠. 그 법무부에서 이 사람을 해고를 하게 됐는데 앤드류 맥케이브라고 FBI 부국장이었고 국장 대행도 했었고 이 사람이 국장 대행을 할 때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클린턴 재단에 관한 그 조사에 대해서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줬다. 클린턴 재단에 유리한 정보를 줬다.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대통령이 계속 그 못마땅해 하고 했는데 해고가 됐는데 연방 법무부에서 형사법 위반으로 이 사람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어떤 그 언론사 미디어에 뭔가를 잘못 정보를 줬다. 잘못 준 것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불분명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다 뭐 해고까지 된 사람을 형사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또 앤드류 맥케이브 변호사가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드문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윗선에서 압력을 넣지 않았으면 모르겠다. 기각될지도 모르죠. 또 그런 얘기가 있고 오늘 그 마이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의 대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이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뭐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시리아 대통령이 국민에게 쓰는데 어떤 형태로는 장비를 제공을 했던 등등 또 그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감싸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하니까 세계에서 러시아 특히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를 미국도 뭐 그 외교관 또 관련자를 전부 60명이나 추방을 했잖아요. 뭐 그 사이에 몇 명이 새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방하고 새로 채울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안 달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러시아의 외교관을 그 워싱턴 주재 대사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아니 지금 다 추방하고 하는데 왜 그 만나 이런 지금 얘기는 좀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임스 콤이 해고된 역시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사했다고 해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고된 FBI 국장이 책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메모가 문제였잖아요. 대통령과 몇 번, 세 번인가 만났는데 뭐 전화 통화도 많이 했고 여러 번 했고요. 하도 이상해서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야지 되겠다 해서 그 코미의 메모라는 게 있죠. 이 코미의 메모를 백악관이나 대통령 지지자는 그것은 리크한 거다. 리킹한 거다. 기밀 정보를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에서는 그건 기밀 정보도 아니었고 리크가 아니다. 뭐 그저 기록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메모가 법무부에서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의회의 일부 뭐 하원과 상원의 그 일부 뭐 소수위원회라든가 전체라든가 이렇게 그 넘겨졌어요. 원에서 그쪽에서.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줬는데 그게 또 의회에서 새어나와 버렸어요. AP통신 등이 전부 그 메모를 뭐 13페이지인가요? 입수를 해서 나온 것을 보면은 역시 그런 얘기들이에요.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그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뭐 해고 안 하려다가 그 러시아 대사를 만나고 거짓말했고 안 만났다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사와 우리 미국이 오바마 시절에 그 했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푼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안 했다고 하고 부통령에게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딱 잡아떼고 해서 할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해고하고도 제임스 코미 연방 당시 수사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내버려둬라.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수사하지 말아라. 러시아 스캔들에서 손 떼라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건 아니겠다 해서 결국은 해고당했고 해고당하기 전에 메모를 남겼는데 메모를 남긴 것은 꼭 자신을 위해서만은 아니다라고 제임스 코미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본인이 일을 했던 그 FBI라는 조직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대통령이 그렇게 보호하던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판단력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머리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 메모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력이 이상하다고 했던 판단력이 뭐냐면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에 대한 리턴콜을 엿새나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니 그 엿새나 리턴콜이 안 오면 나라도 화가 나겠다고 그 사람 판단력이 이상하다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8일 지난해에 해고가 5월 달에 됐으니까 몇 개월 전이죠. 집무실에서 세 번째 만났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확인되지 않은 그 골든 샤워라는 그 2013년도에 러시아에 가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 때 리츠 칼튼 호텔에서 이제 그 매춘부들 2명을 불러서 서로 소변을 보게 했다는 침대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더럽게 그 여자들에게 두 사람 그렇게 하라고 그 일은 없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에게 이런 말은 했다. 세상에서 러시아 매춘부들이 가장 아름답다. 그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쪽 크렘린에서 무슨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그때 그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TV 기자회견에서 한 그 오디오가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오디오를 보면은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굉장히 그 돈이 없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인데요. 그 내용 길진 않아요. 1분 정도 될까요? 그 내용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도저히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할 일이 없어서 몸을 파는 그런 여성들에게 너무 그 상처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은 정말로 그 가짜 뉴스가 그런 여성들이 몸을 파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이런 얘기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누구와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연단에서 한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나는 그 미스터 트럼프를 모르고 그때가 이제 2017년 1월 17일이었거든요. 지금 그 제임스 코미에게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2월 달이고요. 1월 17일에 나는 미스터 트럼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미스 유니버스에도 초대를 했지만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도 아니었고 하니까 푸틴이 깡그리 무시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 뭐 어떤 일을 앞으로 할지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매춘부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믿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름다운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럴 게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였죠? 아무튼 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런데 이 모스크바의 매춘부들이 세상에서 가장 뭐 아름답기는 하지 뭐 그런 정도 얘기는 했거든요. 러시안을 뭐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테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Организации конкурсов красоты, общался с самыми красивыми женщинами мира.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그 이후에 만나서 얘기를 전화 통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 텔레비전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내가 한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듣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리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푸틴이 하기는 했고, 그 푸틴이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말 내가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몸밖에 없기 때문에 몸을 파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그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충분히 이상 이해가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음성을 들어보셨는데, 이번에는 오늘 미국의 이제 또 다른 탑 뉴스인데, 전에 내용 자체는 나왔었어요. 잡지 포브스가 그 세계 가장 그 부자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1982년부터 400대 부자를 발표를 하는데, 그 부자 순위에 포브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끼워주지를 않으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 해도 뭐 끼워주지 않고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이 있는데요. 존 베런이라고, 자신은 트럼프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나단 그 그린버그 기자에게, 지금 뭐 심층 취재 저널리스트예요. 그 당시에 25살로 잡지 포브스에서 본인이 일하고 있었으니까 25살이면 대학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기자로 일을 시작했었던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존 베런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트럼프의 대변인인데 지금 1억 달러다 자산이, 그 당시에요. 자산이 1억 달러인데 왜 이걸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기자와 얘기하는 그런 그 오디오 테이프를 찾은 거예요. 잘 들리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조나단 그린버그와 본인이 그 존 베런이라고 속이고 얘기를 한 도널드 트럼프의 젊었을 때 음성입니다. 네, 왜 그 트럼프가 이 정도로 부자냐 하면은 아버지의 부동산 자산도 모두 다 그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부자 리스트에 돼야지 된다 해서 부자 리스트에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스터 프레드가 99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100% 자신의 자산을 본인 앞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뭐 1억 달러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1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했다면 한 20배 정도 불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나단 그린버그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 다음에 불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잡지 포브스가 그 당시에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믿고 해서 나중에 뭐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대담하게 내가 트럼프의 대변인이다 하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면서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자꾸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정말인 것처럼 믿게 하고,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다. 또 이런 식으로 그 포브스의 부자 리스트에 실제 자산과는 달리 올려놓고 나면은 언론이 이제 계속 취재해 주잖아요. 커버리지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또 다른 딜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게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의 일은 그 과거의 일이지 비즈니스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늘 이게 그 미국의 주요 탑 뉴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맨과 또 비즈니스맨들이라고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주 큰 회사들은,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히서웨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또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뭐 애플의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내가 스티브 잡스 대변인 누군데요? 내 자산이 얼만데 하고 포브스에 전화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또 워낙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터프해요. 부동산 아니면 카지노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는데 워낙에 터프해서 개발업이라고 하는 곳은 마피아 보스도 껴야 되고요. 때로는 시멘트 하나만 살려도 싸게 사려면 그쪽이 마피아가 꽉 잡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할 때 마피아 보스들과 파티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맨과 이 공직자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공직자니까 자꾸 이런 뉴스를 보도함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딜하듯이 거짓과 협박으로 결과를 얻어내려는 그런 그 미국의 정치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그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면 또 뭐 좋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전국에서 학생들이 워크아웃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500군데 50개 주 모든 곳에서 이제 적어도 한 군데 학교는 좀 말하자면 시위죠. 의회 의원들이 총기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오늘이냐. 오늘이 4월 20일이죠. 99년도에 컬럼바인 하이스쿨 총격 사건 콜로라도주에서 12명 선생님과 학생이 숨졌는데 그리고 19년이 되는 날이죠. 지금 오늘 워크아웃하는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던 콜로라도주의 그 하이스쿨에서 학생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7시부터 추모부터 시작해서 16살의 커네디컷에 있는 학생이 주도를 해서 하는 건데 의회에 살상무기 금지시켜라, 신원조회 뭐 해라, 뭐 21살이 돼야지 총사게 하고 대기 기간도 있어야지 되고 이 모든 일들이 플로리다주에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 뭐 총기 그런 그 규제법이 바뀌기도 했고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학생들에게 이제 그 익스큐즈 하는 편지 그 양식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내는 학생도 있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다 해서 지지를 하지만 또 아주 보수적이고 총기 그 권리를 강하게 생각하는 주나 지역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벌까지 주고요. 오늘 그 워크아웃해서 시위를 하면은 프롬 파티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그 벌까지 주고 있고 미국의 뭐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모양들입니다. 이 말씀 좀 드리려고요. 토요일에 바브라 부시 여사 장례식인데 대통령은 안 가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만 가고 전직 대통령은 부부들이 가는데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보통 퍼스트 레이디가 그 숨졌을 때는 현직 대통령은 잘 그 가지 않습니다. 오바마 때도 잘 안 갔고요. 멜라니아 트럼프만 보냈고 물론 이번에는 그 부시 집안과 트럼프 집안이 선거 때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나 생각하신 분 계실까 봐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